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이 낙상, 감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집안 물건에 걸려 다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문제인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안전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파트에서는 어르신들이 실천하기 쉽게 정리 요령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혹시 몰라서입니다. 하지만 그 혹시는 대부분 오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은 먼지를 머금고 세균과 진드기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폐 질환이나 피부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환경적인 원인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김영자 어르신께서는 낡은 침구와 옷가지 때문에 만성 알레르기를 앓고 계셨습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질을 바꾸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은 몸을 가볍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습관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오늘 영상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약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 용도가 불분명한 약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셔서 응급실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이정순 어르신께서는 감기약인 줄 알고 고혈압 약을 2번 드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큰 탈은 없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약 봉투가 닳아 글씨가 안 보이거나 기억이 안 나는 약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서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수거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나에게 맞는 약만 남겨두면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낡은 신발과 슬리퍼입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에서 미끄러운 슬리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8세 박용수 어르신께서는 슬리퍼 밑창이 다른 줄 모르고 신다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사고로 고관절에 골절이 생겼고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슬리퍼 하나 바꿨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밑창이 미끄럽거나 헐거운 신발은 반드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고 발을 잘 잡아주는 신발은 외출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낙상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 지키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방에서 꼭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는 생각보다 오래된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겁고 크기만 한 냄비, 잘 쓰지 않는 튀김기나 전기밥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물건을 옮기거나 꺼내다 다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73세 김정혜 어르신께서는 무거운 전기 그릴을 들어 올리다가 손목 인대를 다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으면서도 공간만 차지하고 무게까지 있는 도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 위주로 정리하시면 훨씬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손이 자주 가는 그릇, 가벼운 냄비만 남기면 주방이 훨씬 넓어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요리를 하면 어깨 통증이나 피로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감정적인 물건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추억에 묶인 물건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옛 추억이 담긴 물건은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오히려 외로움과 우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80세 윤필자 어르신은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20년 넘게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위로가 되었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셨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으셨고 일부 물건을 정리한 뒤로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추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진 몇 장, 편지 한 장이면 충분히 마음에 남길 수 있습니다. 물건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하면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6세 장기성 어르신께서는 20년 된 전기 히터를 사용하시다 스파크가 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이었고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찼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고장난 가전제품을 모두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전기세도 줄고 집안이 한결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안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라도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가전제품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정리를 통해 외출과 대인관계가 늘어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세 조분자 어르신은 늘 집 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집이 어지럽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외로움 속에 지내시던 어르신께선 우울증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가족과 상담 끝에 대대적인 집안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옷, 가구, 잡동사니를 버리자 집안이 환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산책도 자주 나가십니다. 정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례였습니다. 어르신들도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 내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다음은 자녀와의 갈등이 정리를 통해 회복된 사례입니다. 74세 백경희 어르신은 자녀들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자녀가 방문할 때마다 정리 문제로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어르신은 내 집인데 왜 간섭하냐고 생각하셨고 자녀는 위험하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넘어져 팔이 골절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습니다. 이후 자녀와 함께 집을 정리하면서 오랜 갈등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변하려는 모습에 감동했고 백 어르신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셨습니다. 지금은 정리된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건 하나로 멀어진 가족도 마음 하나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작은 정리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로 건강까지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봉남 어르신은 오랫동안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바꿔도 낫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여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환경 이야기를 나누다 먼지와 곰팡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집에는 오래된 이불, 카펫, 책,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문 청소와 정리를 진행한 후 어르신의 기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까지 바꾸시면서 건강도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정리라는 작은 행동이 건강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도 중요하지만 생활 환경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례입니다. 박윤선 어르신은 예전엔 동네 친구들과 자주 왕래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 집이 어지럽다 보니 점점 손님을 피하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친구 생일 초대도 못 가시고 모임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리수납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셨고 대대적으로 집을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불필요한 옷, 가전, 장식품을 정리하고 나니 친구를 초대할 용기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매주 친구들과 다과회를 여시고 소풍도 함께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사람과의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고립감을 느끼신다면 정리를 통해 다시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말순 어르신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습니다. 남편분은 정리를 원했고 어르신은 버리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이 지저분할수록 짜증이 늘고 대화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함께 TV에서 노년기 정리의 중요성을 본 후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루 30분씩 정리를 하기로 약속했고 점차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싸움은 줄고 대화는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정리를 하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나누는 시간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작은 정리가 부부 관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정리 방법과 실천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리는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한 개씩만 버려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안 신는 신발 한 켤레, 내일은 쓰지 않는 컵 하나. 이런 작은 정리가 쌓이면 어느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나에게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집을 가볍게 만드는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씩 실천한 그 기록이 어르신의 자존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의 재정비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버릴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버릴지 말지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버릴지 말지 가장 고민될 땐 1년 안에 썼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1년 넘게 손 안 댄 물건은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물건이 내 삶에 도움을 주는가입니다. 사용도 안 하고 추억도 크지 않다면 그것은 짐입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믹서기, 낡은 여행 가방, 안 맞는 옷 등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안 쓰면서 쌓아두는 게 더 아깝습니다. 혹시라는 말에 잡히기보단 지금 필요한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리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은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리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리를 잘하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우는 용기입니다. 이분들은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정리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남이 보기 좋으라고가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78세 송혜자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을 비움의 날로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날은 작게라도 하나씩 비우면서 마음도 정돈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는 반드시 기록과 함께 하십니다. 정리한 후 사진을 찍고 버린 목록을 적어두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리 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신 분들 대부분은 입을 모아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나아졌고 자주 다투던 가족과도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활동량이 늘고 마음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집이 정돈되면 찾느라 헤매는 일이 줄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십니다. 이 자긍심은 노년기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정리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편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에 둘러싸여 고립된 살보다 가볍고 편안한 일상이 더 가치 있습니다. 정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한 발짝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정리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오늘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건강을 바꾸고 가족과의 관계를 바꾸고 삶의 행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첫걸음을 정리로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그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삶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